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5만 원권. 과연 내년에도 5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2026년 1월 외환시장에 적색 경보가 켜졌습니다.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된 지금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1,600원 돌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 갈 때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이 1,600원을 뚫는 순간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기업의 부도였다면 다가올 환율 위기는 화폐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당신의 자산은 앉아서 30%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현재 대한민국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출은 줄고 무역 수지는 적재서 허덕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 코리아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돈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침몰하는 바에 위에서 현금을 세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아주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억지로 낮춰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자본은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역류합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만 합니다.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진짜 공포는 수입 물가에서 시작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 가스, 밀가루, 모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짜장면, 버스비, 전기요금, 관리비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30% 오르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이미 가난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1,000.07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은 폭락했습니다. 환율 급등은 자산시장 붕괴의 반가소해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가면서 환율을 더 올리고 그 공포에 기관과 개인도 달러를 사면서 환율이 폭발하는 악순환.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2026년 한국 경제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환율을 결정지을 결정적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와 중국입니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달러를 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중국 수출마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나가는 배수구는 펑펑 열려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세계 9위 수준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터지면 그 많던 외환 보유액도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보셨지 않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만약 외국계 헤지펀드가 원화, 약세에 베팅하고 공매도를 시작한다면 제2의 소로스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화가 아닌 남미화의 가능성입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도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배당금이라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고 기술 격차는 좁혀졌으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환율 상승은 오로지 국가 경쟁력 하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은행 예금을 믿고 계십니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안심하십니까?
예금자 보호는 원화 금액을 지켜줄 뿐 그 돈의 구매력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당신의 5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산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 텍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웃고 있을까요? 이미 2년 전부터 꾸준히 달러를 모아온 스마트 머니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환차익으로만 3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부동산이 흔들려도 달러라는 든든한 방패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달러를 사지 않았을까요?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율 1,400원대일 때도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1,400원대일 때도 곧 떨어지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구조적인 문제로 움직입니다.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추세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원화 약세는 2026년의 상수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1,300억 원 안착 시나리오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수입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니 치킨값 4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서민 경제가 가장 먼저 박살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경우인 환율 1,700원 돌파 시나리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거나 국내 PF 대출 부실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주가는 2,000선이 붕괴되고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지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원화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공에 숨어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첫 번째 전략, 동화 분산입니다.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국채. 무엇이든 좋습니다. 원화 몰빵은 자살 행위입니다. 달러는 한국 경제가 망가질 때 당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두 번째 전략, 미국 주식 비중 확대입니다. 한국 주식에 지치셨죠? 박스피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AI, 바이오, 우주 산업 등 미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미국 우량주를 사는 것은 환차익과 주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애국심으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자본은 냉정합니다. 세 번째 전략, 금 투자입니다. 환율 위기가 오면 화폐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실물 자산인 금입니다.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 금은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다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KRX 금시장이나 금통장을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달러 투자는 금물입니다. 선물이나 옵션으로 달러 상승에 베팅하다가는 일시적인 조정 파동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사기엔 너무 꼭지 아닐까요? 환율은 주식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은 국가의 체력 진단서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십니까? 인구는 줄고 빚은 늘어나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구두 개입이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쓰나미를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힘은 정부보다 강합니다. 정책을 믿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부동산 80%, 원화 예금 20%.
이것이 대한민국 평균 가장의 자산 구성입니다. 이 상태로는 다가올 파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을 늘리는 리밸런싱이 시급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 전체 자산 가치는 방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산 배분입니다. 2026년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끝나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점. 여기에 환율 쇼크까지 겹친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복합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은행 앱을 켜고 외화 예금을 만드십시오. 증권사 계좌를 트고 환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뒤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남들이 환율 뉴스에 한숨 쉴 때 당신은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의 방공호는 계속해서 환율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대비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이고 생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달러 ETF 실전 투자법을 다루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땀이 섞인 돈 허공으로 날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달러 방공회에 쌓아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방공호였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